네, 이제 약 4시간 뒤면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관세 협상 후속 조치는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사항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번처럼 예측이 어려운 한미 정상회담도 드물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회담 결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대통령실 실장 3분이 모두 급파됐어요. 이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이 쉽지 않았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위원님은 회담 결과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준비를 하기 때문인데 네.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을 예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불확실성이 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내에서 설명을 한 내용을 보면은 협상 전략 자체가 덜 주고 덜 받는다 하는 미니멀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중국 문제라든가 농산물 문제에 있어서 일단 벽을 먼저 쳤잖아요. 네네. 양보하지 않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의전이나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모습도 매끄럽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새벽인 거죠. 그때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적인 표현에 잘 대응해야 되는 과제가 남겨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관세 협상도 그렇습니다만 동맹 현대화 이게 최우선 의제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동의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렇다면 주한미군 역할이나 규모에 대해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 우리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까? 예, 접점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보면 주한미군의 유연화,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한 것 같은데 그거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주한미군의 미래형 전략화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사실 미래형 전력화를 의미하신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목표로 해서 변환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MDTF, 멀티도메인 태스크포스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주한미군이 지금 지상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상군, 해군, 공군, 사이버, 우주 이걸 통합하는 것을 멀티도메인 포스라고 하거든요. 예. 그런 개념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용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미국이 바라는 전략적 유연성으로 나아가는 주한미군의 변환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수용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점이 마련되지 않느냐. 외교적 수사는 반대하지만 네. 주한미군의 실질적 내용 변화는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예. 방위비는 어떻게 될까요? 위성락 대사 방금 전 보도에서도 나왔는데 나토 수준의 5%는 대한민국이 수용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사실은 10년 계획이거든요. 2035년이고 그렇죠. 직접 국방비는 3.5%인데 저희가 지금 2.32%예요. 그럼 0.12% 매년 증가하면 되고 트럼프 임기 내 0.36%면은요. 트럼프 마지막 해에 2.68%인데 이거는 저희 국방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기 계획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접점이 마련해질 것 같고 오히려 조심스러운 부분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트럼프 대통령이 100억 달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아니다라고 맞받아치면 안 되고 동의한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언더스탠드, 이해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각 국방당국에게 위임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협상의 기술이군요. 그건. 그렇죠. 자, 그런데 한미 원자력 협정을 우리가 바꾸는 걸 요구하면서 그쪽에 이제 원전 협력이라든지 안보 청구서에 대응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건 어떨까요? 저는 그 논의를 시작한다 정도는 받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 확실한 표현은 아마 우리가 전략적 유연성이나 농산물을 지키겠다 하면은 미국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물을 줄일 거니까. 그렇지만 논의를 시작한다 정도는 그 양측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개시한다고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능성은 있겠군요. 자, 근데 3,500억 달러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문서로 만들자 이런 요구가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될까요? 네, 어느 정도 그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항목까지 들어가면은 그것을 갖다가 저희는 조금 더 빼면서 포괄적인 내용, 그래야지 우리에게 좀 유연성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아닐까 싶고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기업들이 가서 투자를 추가로 하겠다는 부분을 약속하는 건데 이러한 펀드에 투자하는 것과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자리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협상을 지난번에 타결한 다음에 농산물을 놓고는 말들이 좀 엇갈렸습니다. 우리는
연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은 다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방어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긴 할 텐데 이거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게 뇌관 같아요. 이제 새벽에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 문제를 건들겠다고 하면은 네. 기정사실화하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우리가 그런 합의가 없었다고 맞받아칠 경우에는 정상회담의 방향성이 훼손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매우 유의해야 되고 그걸 막기 위해서 추가 투자라든가 다른 분야가 논의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협상팀들이 그런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예.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시바 총리 먼저 만났습니다. 뭐 트럼프 대처법을 또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두 정상이 한일 정상이 트럼프 너무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런 식의 공감대도 형성했다는데 이번에 방문한 건 실제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의지를 표명한 건 잘했다고 보고 미국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겁니다. 네. 그런데 다만 돌아오는 기내에서의 하신 말씀 중국 관련 사실 그거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중국 문제를 언급하셨으면 될 텐데 아마 그런 부분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한일 관계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을까 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중이냐 뭐 반중이냐 그렇죠. 그 이야기였죠. 자, 근데 공식 실무 방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영빈관이 이제 미국에는 블레어 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혹시 뭐 공사 중이라서 못 갔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니다 이런 논란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미니멀 어프로치, 덜 주고 덜 받는다는 그런 접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네. 거기에 대한 미국의 의전적인 고려가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외교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성과를 내면 잘한 접근이라고 보는데 네. 정상회담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면은 이런 접근 자체가 조금 잘못된 게 아닐까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좀 통 크게 양보했더라면 그런 의전도 더 좋아졌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 유연성 문제하고 농산물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추가적인 협의 쪽으로 갔다면은 의전 부분은 조금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신 의원님 고맙습니다.